저희가 한 1년 정도 나가 있으면 한 기본 한 3, 4천은 모아오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네. 이게 요즘에 좀 뷰티샵을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샵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좀 주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위치 선정이고요. 두 번째는 창업 비용이에요. 근데 위치 선정 같은 경우는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위치 선정을 할 때 그 상황 고려라는 건 첫 번째로 내가 주부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다 보면은 출퇴근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고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내 집 근처 내가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위주로 해서 아파트 단지 상가나 이런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부가 아닌 경우에는요, 아니면 주부여도 조금 출퇴근이 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가장 중심가 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중심가 쪽으로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중심가에 있는 미용샵이 더 나을 것 같아? 아니면은 그냥 아파트 단지의 뷰티샵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중심가에 있는 뷰티샵이 더 잘할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심가 쪽으로 나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가에는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요. 네네. 그리고 직장인들도 많이 오고요. 아무래도 엄마들도 내가 이건 매일매일 시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부들도 올 수 있는 위치지만 아파트 상가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동네 샵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타겟층이 조금 좁아지죠. 직장인들이거나 젊은 친구들은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출퇴근이 쉽다 싶으면 중심가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아무래도 내 상황을 고려해서 아이들 키우는 것까지 고려해서 내 주변에서 아파트 단지의 상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두 번째는 이제 네네. 창업 비용인데요. 창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처음부터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버리면 내가 견딜 수 있는 시간만큼 비용을 확보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초기 투자금이 많아지면 내가 혹시라도 손님이 적거나 이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실력은 있어도 손님의 그 수가 많지 않을 때는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샵인샵으로 들어가는 걸 조금 추천을 하는데 샵인샵으로 들어가면 보증금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 비용도 조금 고려해서 이제 샵인샵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러면 인테리어까지 싹 해서 들어가는데 내가 할 줄 아는 뷰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샵인샵으로 드리는 방법도 있죠. 그럼 샵인샵 같은 경우는 그럼 초기 비용이 얼마 정도 있으면 좀 가능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적절한 초기 비용은요, 당장 드는 비용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200만 원과 3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 2, 300 정도만 더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거든요. 6개월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샵을 오픈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좀 소요가 되나요? 저희가 일반적인 샵 같은 경우에는요, 보증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고요. 월세가 100에서 150 정도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집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적어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5천만 원이 또 작은 금액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샵인샵은 그러면은 하나의 샵에 그 안에서 나의 공간을 하나 그렇죠. 가지고 오는 거네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반려묘 같은 경우 샵인샵으로 들어가게 되면 베드를 하나 바꿔놔요. 아니면 내가 이제 독립적인 룸을 하나 받게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강남을 제외한 지역들은 뭐 보증금 100에서 200 정도에 네. 월세가 한 3, 4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 200에서 월세는 50에서 70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를 또 짚으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카데미를 많이 찾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해외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이분들이 해외 진출하면 장점과 단점, 그리고 국내 진출할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예 해외에서 거주를 하는 상주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기로 왔다 갔다 하는 출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상주 같은 경우에 장점은요. 내가 고정 비용을 계속 큰 고정 비용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뷰티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월급이 짜요. 아, 네. 그래서 경력자들도 200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는데 해외에 나가게 되면 저희가 아카데미 수료 후에 해외를 나가시면 처음 받는 월급이 330만 원인데요. 거기에다가 숙소 제공, 왕복 항공권 제공, 그 다음에 식비까지 제공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인센이 매출의 몇 프로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강생들 중에서 해외에 바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많게는 매달 거의 700만 원 정도 받는 친구도 있어요. 아, 매달 700만 원이요? 근데 이렇게 번 돈을 거의 다 모아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은 우리가 어차피 한국 사람이라서 다시 한국에 돌아올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 친구들은 나중에 돌아와서 샵을 차리길 원하는데 샵을 처음 차렸을 때는 다시 이제 맨땅에 헤딩이라는 점들이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강사로 갔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샵을 창업하지 않고는 샵인 샵이라도 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강사로 나가기가 힘든데요. 강사로 나갔을 때 장점은 5일 정도 수업에 15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내 샵을 운영하면서 그 매달 고정적으로 돌아오는 그 돈이 여유 자금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은요. 샵 손님들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네네. 내가 자주 나가다 보니까 고객이 떨어져 나가죠. 아, 또 안 그래도 그런 단점이 또 있겠네요. 그리고 국내 창업을 했을 때에는 처음에 이제 단점이라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라는 거고요. 장점이라면 한번 자리를 잡아놓으면 편안하게 내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영구나 속눈썹이나 뭐 피부나 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예약을 밀어놓고 내가 자리를 잡고 나면 내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제 주변에는 한 달에 뭐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버시는 원장님들이 꽤 되세요. 또 굉장히 또 고수익을 버실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아까 상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외 그 경력도 국내에서는 충분히 또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다 보면요. 반영구든 피부든 우리나라에서 시술하는 숫자보다는 월등히 많아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경력도 경력이지만 실질적인 그 경험치도 굉장히 많아서요. 단시간 내에 내 기술력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건 큰 장점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강사로 나가도 똑같은 게 내가 학생들 데모 시연을 봐주면서 결국엔 그 데모 시연을 내가 하기 때문에 시술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스펙도 쌓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럼 원장님께서는 이 수강생들에게 해외 진출을 조금 더 추천해 주시나요? 아니면 국내에서 바로 샵인샵으로 차릴 수 있게끔 추천해 주시나요? 저는 항상 상담을 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 맞는 부분들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권해드리는데요. 만약에 나이가 조금 젊거나 결혼을 아직 안 했다 그러면 해외에서 경력도 충분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외에서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있다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나가 있으면 한 기본 한 3, 4천은 모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돈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샵을 차리거나 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샵을 차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권하고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거나 애가 있으면 나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국내에서 창업을 권하고요. 또 이게 장단점이 꼭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 상황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아카데미를 교육생들이 수료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들에게 꼭 이것만은 알려주고 싶은 꿀팁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는요. 내가 손님을 가족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 손님이 돈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시술해야지. 보면은 요즘 굉장히 시술하면 안 되는 손님들도 많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조금 지워졌는데 이것만 해주세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교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봐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성실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처음부터 광고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시술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샵 청소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부터 청소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마케팅 같은 경우는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고요. 아무리 학원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건 기술이기 때문에 손님이 없으면 없는 시간은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샵을 차리고 나면 연습을 안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더군다나 초보자이기 때문에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제 주변에 한 뭐 경력 10년 차 뭐 이런 분들하고 모임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같이 나 오늘도 무슨 연습을 했어요. 아, 네. 그런데 오히려 연습을 안 하는 건 초보자들이거든요. 어차피 기술이기 때문에 늘 연습을 하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연습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쵸. 배울 때도 연습, 네. 하고 나서도 술 하고 나서도 연습. 내가 평생 이 직업을 할 거면 죽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죠. 또 프로다운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